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을 이해하고자 청소년 유스 얼마나 알고 이슈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청소년 지도사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삶은 얼마만큼 변했는가 직접 청소년들과 함께 기획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현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과 문화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에 대해서 여쭤보면 많이들 청소년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세대 차이로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기성세대와 그리고 청소년들의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은 많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죠. 청소년기의 사회, 경제, 문화적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때 시대 흐름상 다른 사회 환경으로 인한 가치관 차이는 서로에 대한 공감 부족을 낳아 갈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를 한번 돌이켜봐 주세요. 나 때만의 신문화에 열광하진 않으셨나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시기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와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대별로 청소년들이 쫓는 문화가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고 남들이 하는 뭔가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청소년들은 무던히 고민하고 그렇게 찾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줄도 알죠. 이렇듯 청소년기에는 많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데요. 사회 모두에 큰 역경과 변화를 주었던 코로나 팬데믹,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청소년 활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하면서 하나의 사회의 장으로서 활동을 하며 성장하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이러한 청소년 활동의 부재는 처음에는 물음표만을 낳았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자신들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고 저와 청소년 센터에서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은 문득 우리가 추구하던 그 무엇, 내가 추구하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청소년들의 가치와 삶을 듣고자 유스 알고 이슈라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청소년들의 특정 지어지는 느낌을 실무자로서 이야기해보자면 요즘에 청소년들은 이제 다양한 정보로 경험이나 선택의 폭은 넓어졌으나 미디어 매체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각화에는 익숙하지만 어떤 것을 실행해내고 책임을 지는 데는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은 조금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자기 선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청소년 활동 경험을 통한 본인의 적성을 찾는 과정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로나 전후의 청소년들의 삶을 여가 활동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청소년 여가 활동 시간인데요. 청소년들은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2시간 미만의 여가 활동 시간으로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에 욕구가 있고 다양한 적성 탐색을 위해서 여가 문화 활동이 꼭 필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부족의 이유로 여가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아 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가 활동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가 시간이 청소년 과반수 이상으로 3시간에서 5시간 이상까지 확연한 변화 추이를 보이며 증가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가 활동 시간이 충족되면서 청소년들은 만족스러운 여가 활동을 하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불만족하는 청소년들이 42.6%로 과반수에 임박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여가 시간의 증가로 무의미한 여가가 반복되고 자기 발전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누군가를 만나면서 하는 활동이 아닌 자기 혼자서 하는 여가 생활이라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삶은 학교, 학원, 또래관계, 문화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비대면화되면서 관리해주는 타자 없이 청소년이 스스로를 통제하며 생활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었고, 갑작스러운 자기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통제력을 잃게 되어 밤낮 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무기력함도 가져오고 우울감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청소년들은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이런 무기력함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 활용법을 조사한 결과 기술, 특히 미디어 역량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매체 속에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콘텐츠들은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삶 또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진로, 방향성에 대한 높은 정보 습득력을 얻게 되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및 청소년 활동 방식마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은 더 이상 기성세대의 경험과 형식적인 교육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효율적인 온라인 시스템과 통제력을 잃기 쉬운 온라인 환경이 이중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간편하게 만드는 온라인, 다양한 정보가 열려있고 선택과 경험의 기회가 많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이 접하게 되는 모든 활동의 디지털화는 오히려 통제력을 잃기 쉽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 다반사에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지적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관리의 대표적인 요소인 의지와 활동의 동기를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자기관리의 활동은 단순 자기관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단순 온라인에서 채울 수 없었던 관계성 회복이라는 내면적인 부분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 환경은 청소년들이 만족하고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부분은 편리성, 안전성, 다양성,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만족했으며 소통 부족, 의지 부족, 연결 불량, 그 다음에 제한적인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41.6%가 불만족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이 82.2%로 압도적인 비율로 높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소통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청소년들은 소규모라도 대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규모 프로그램이든 온라인 프로그램이든 두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욕구로 봤을 때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예술 활동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의 욕구가 가장 큰 활동인 만큼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 또한 큰 영향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노원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에 영향을 받아왔는지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청소년센터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인데요. 청소년들은 그동안 자신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고 자기 정체성을 탐색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자기 정체성 탐색이 어려워졌고 관계 형성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성 함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동아리 활동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온오프라인 병행 등 다양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활동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분야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술활동의 경우 여기서 예술활동은 문화공연이나 대회공연, 축제 등을 포함하는데 모든 활동에 지원 없이 대체 없이 중단되면서 예술을 취미나 아니면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완전히 뒷전시되어 소외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단순 중단 형태가 아닌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취미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지역 네트워크 확충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욕구에 응답해야 할까요?
급변하는 사회와 청소년 욕구 변화에 노원 청소년센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청소년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병행 시스템으로 청소년 활동의 발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밑에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활동은 동아리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어 사회 변화와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욕구에 맞춰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고 탐색한 방향성에 맞춰 사회 참여까지 이끌어내는 활동입니다. 20년 코로나 대비 긍정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병행은 온라인 활동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플랫폼 개설, 영상 면접, 영상 보고서 등 기록을 통해 참가 청소년들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 내 활동 관련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 기획력을 확대하면서도 온오프라인 차별 없이 참가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청소년들과 이번 변화를 통해 함께 컨텐츠를 만들고 고민한 결과 청소년들의 활동 지속성을 이끌어내고 끊임없는 자기 탐색의 과정으로 전지적 자기관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자기관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관심과 기다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휩쓸리고 통제되지 않는 일상 속에서 나를 나로서 있게 해줄 수 있는 활동, 그런 활동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내 앞길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길잡이로서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런 친구지만 의지가 되는 어른이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나의 청소년기에도 누군가 그래 주었듯이 지금의 우리도 우리의 청소년들의 관심에 귀 기울이고 급변하는 사회와 급변하는 욕구에 맞춰 청소년과 함께 도전하여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